밤은 폭우와 함께 찾아왔다. 빗줄기는 한강변의 넌사인을 무자비하게 후려쳤고 모든 소음을 삼켜버릴 듯한 굉음을 냈다. 그 요란한 소리 속에서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요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신은아는 한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낡은 우산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서울의 이 차갑고 거대한 심장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었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대형 빌딩의 보안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그녀는 로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안색은 창백했고 임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옆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맥박은 약했고 의식은 희미했다. 그녀는 구조 요청을 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점퍼를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다. 한태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한성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그는 비에 젖어 눈을 감고 있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다. 그저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만을 느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은하는 그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 뒤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그녀는 총수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다음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총수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를 구한 사람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보안팀 직원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한태준은 병상에서 눈을 뜨자마자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은하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였다. 그녀는 어젯밤 병원 이송을 돕는 과정에서 한성그룹 내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담은 USB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지만 지켜야 할 비밀과 미래가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펜던트 목걸이를 꺼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펜던트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며칠 후, 은하는 한성그룹의 비자금 거래를 목격했던 남자가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직감은 옳았다. 한성그룹 내부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위험한 진실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이 그녀를 찾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USB는 그들의 목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과거를 덮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녀의 강인함은 이미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으로 자신의 비밀을, 그리고 곧 태어날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그녀는 USB를 숨길 곳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이 작은 물건이 훗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태준은 병실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도대체 그 여자를 못 찾겠다는 게 말이나 돼. 한성그룹 보안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신원 파악이 그렇게 어려워.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짧은 순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의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차가운 빗물 속에서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그날 밤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렸고 내부에 누군가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신원이 보안팀 비정규직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 주소,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주는 분노를 억눌렀다. 이토록 완벽하게 사라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성그룹 내부의 부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추적하며 동시에 자신을 노린 배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몸을 회복하며 거대한 게임의 판을 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해 이 미궁 같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그 여자가 누구이든 왜 사라졌든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가 가진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그의 자존심과 집착은 이미 그녀를 향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한편 은하는 홀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녀의 희망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강인함은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깊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낡은 목걸이를 소중히 쥐고 다가올 미래를 담담히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전사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6년 후 그 남자와의 운명적인 재회를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한성그룹의 총수 한태준의 아이를 품고 그 거대한 기업의 어두운 비밀을 손에 쥔 채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폭풍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결국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6년 후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 신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삶 속에 자신을 철저히 숨긴 채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일궈냈다. 그녀는 이제 최은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꽃향기 가득한 그곳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 신지민의 보금자리였다. 지민은 6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숙하고 영리했다. 그의 깊고 까만 눈동자는 한태준의 그것과 똑 닮아 있었다. 은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눈을 마주하며 6년 전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녀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기본이었고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침착했고 어떤 문제든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그녀의 지능과 강인함은 비정규직 보안팀 시절부터 빛을 발했지만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후 그 힘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꽃집을 운영하는 한편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성그룹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 6년 전 그녀가 손에 넣었던 USB는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이자 언젠가 터져나올 폭탄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한성그룹 부회장 김성철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비자금 및 권력형 비리 네트워크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김성철은 한태준의 숙부로, 표면적으로는 태준의 든든한 조력자였지만 뒤로는 태준을 끌어내리고 그룹을 장악할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은하는 USB의 내용을 분석하고 증거를 추가하며 완벽한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다. 그녀는 김성철 같은 부패한 인물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6년 전 사라진 남자에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다. 한편 한태준의 삶은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그는 한성그룹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내부의 적들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다. 특히 김성철 부회장은 태준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태준은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던 김 부회장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점차 그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감지했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사고가 김 부회장의 소행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태준은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하나의 수수께끼였고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는 그의 삶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계속해서 추적했지만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럴수록 그녀에 대한 그의 집착은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밀이 자신의 사고와 그리고 김 부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지민은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은하는 지민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낯익은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한성그룹의 최고급 세단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이 지역은 한성그룹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예정지였고 태준의 이복 형제이자 김성철의 오른팔인 한민규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 한민규는 태준을 가장 질투하고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은하는 지민의 손을 잡고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6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 그들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에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철과 한민규는 태준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이 지역의 부동산 비리를 조작하려 했다. 그들은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추진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태준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하는 그들의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USB에 담긴 정보와 그들의 최근 움직임을 연관지어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침착한 접근 방식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녀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소식은 곧 한성그룹의 태준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는 이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에게는 이 문제의 해결이 그룹의 명성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태준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의 불신은 깊었다. 그때 주민 대표로 나선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논리 정연하고 단호하며 그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태준은 그 목소리에서 6년 전 자신을 구해준 여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차분함은 그의 기억 속에 그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그녀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알아차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신지민을 통해서였다. 은하는 태준이 이 지역에 나타나자 극도로 긴장했다.
그녀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김성철과 한민규는 태준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작은 사고를 계획했다. 그들은 태준의 차에 브레이크 결함을 일으켰고 태준의 차는 속도를 잃고 비탈길을 내려왔다. 그 순간 지민이 그 길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었다. 은하는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지민을 품에 안고 몸을 피한 그녀는 태준의 차와 스치듯 부딪히렸다. 태준은 겨우 차를 멈췄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은하.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 빗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에 걸린 그날 밤 그녀가 남기고 간 펜던트 목걸이로 향했다. 그는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6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뒤엉키며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 모든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6년 전 그날 밤 빗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은 마른 빗물에 젖어 있었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때와 똑같이 강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날 밤 그녀의 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이제 그녀의 아들 지민이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은하는 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과 지민 그리고 목걸이에 고정된 것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6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지민을 품에 안고 등을 돌리려 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신은아, 맞죠? 그녀의 심장은 철렁했다. 그는 그녀의 본명을 알고 있었다. 그의 기억력이 놀라웠다.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굽혀 지민의 눈높이를 맞췄다. 아가, 네오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지민은 태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은 지민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지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더 파고들었다. 그제야 태준은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6살짜리 아이에게서 놀라울 정도로 익숙한 분위기가 풍겨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목구비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 아이, 내 아이 맞습니까? 은하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행동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그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6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니. 그는 그녀에게 왜 사라졌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몸부림쳤고 태준은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은하는 지민을 데리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듯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이 가져올 파장을 직감했다. 한성그룹의 총수인 한태준은 그녀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끝났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 아이.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실장 최민혁을 불렀다. 최 실장. 방금 그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와 최대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최민혁은 태준의 흔들리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했다. 그는 총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태준은 그녀의 이름이 신은아가 아닌 최은아로 바뀌었고, 그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김성철 부회장과 한민규가 은하가 살고 있는 동네를 강제 철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태준은 이 모든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사고, 그녀의 실종, 그리고 그의 아이까지. 이 모든 것이 김성철의 거대한 계획 속에 연결되어 있었다. 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자를, 자신의 아이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노린 자들이 바로 자신의 숙부와 이복 형제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와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한편 은하는 지민을 안심시키고 재웠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찾고 아이를 빼앗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막강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할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6년 전 그날 밤, 그녀가 손에 넣었던 USB였다. 그녀는 USB를 다시 꺼내어 보았다. 이제 이 USB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그녀와 아들을 지킬 유일한 방패였다. 그녀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무작정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힘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은하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멀리서 그녀와 지민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왔는지를 보며 죄책감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밀과 강인함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꿔야 했다. 무작정 힘으로 그녀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그녀의 반발심만 키울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는 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김성철 부회장과 한민규가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했다. 태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김성철은 당황했지만 태준이 아직 자신들의 비밀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은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그는 은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주민 대표로서.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은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냉정함은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수락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녀는 그가 6년 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의 한태준을 보게 될 것이었다. 한태준과 신은아의 만남은 한성그룹 본사의 고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곳은 한태준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였고 은하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거대한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차가운 위압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은하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그날 밤에 초라했던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서 전에 없던 위협과 동시에 매혹적인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오랜만입니다. 신은아 씨? 아니, 이제 최은아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6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태준 사장님, 저희 동네는 강제 철거를 반대합니다.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오직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태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완강하게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그 이야기만을 하려고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6년 전 그날 밤, 그리고 저희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말씀드렸듯이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사고였고 그 아이는 저 혼자 힘으로 낳고 키웠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왜 사라졌습니까? 제가 그토록 찾았는데. 은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 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거대한 권력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 살고 있고 저는 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태주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이제 제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렸고 저는 이제 그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당신이 보호하겠다고요? 당신의 보호는 오히려 저와 아이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선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불신은 당연했다. 그는 6년 전에 오만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저 권력과 성공만을 좇는 냉정한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있었다. 당신이 제게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태주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6년 전 그녀가 흘리고 간 펜던트와 똑같이 생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 목걸이를 찾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곳을 헤맸습니다. 제게는 이 목걸이가 그날 밤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은하는 태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가 가진 비밀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어떤 의도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이를 빼앗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에게 이 목걸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아이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은하는 단호하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의 불신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진심과 정의였다. 그는 은하의 뒤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녀의 신뢰를 얻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그가 가진 권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실이었다. 한태주는 신은아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자신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했다. 6년 전 자신은 그녀의 삶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진 남자였으니까.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고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버텨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 태주는 그녀의 강인함과 냉정함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을 읽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 최민혁에게 은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는 그냥 신원조사가 아니야. 그녀의 지난 6년 삶 전체를 파헤쳐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비밀이 무엇인지. 최민혁은 총수의 비범한 집착에 의아해하면서도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의 조사팀은 은하가 최은하라는 이름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한편, 밤에는 온라인으로 법률 및 경제 관련 지식을 독학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단순히 꽃을 팔고 사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철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강긴한 활동가였다. 그녀의 논리적인 글과 분석력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태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자신을 구해준 운 좋은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힘을 키워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을 경계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이 그녀를 억누르고 그녀가 이뤄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정의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들을 택했다. 그는 그녀가 주민들을 위해 싸우는 철거 소송에 거액의 익명 기부금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할 만한 법률 자료들을 익명으로 그녀의 이메일로 보냈다. 그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조용히 그림자 속에 머물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한편 김성철 부회장은 태준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다. 태준이 주민들의 철거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자신의 명령을 뒤집자 그는 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은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의 관심을 끄는 은하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은하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6년 전 태준의 사고 현장에서 그를 구한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성철은 그날 밤의 사고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누군가 태준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들이 남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덮었다. 이제 그 흔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김성철은 은하가 태준을 구해준 것 이상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은하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거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제거해야 할 존재였다. 김성철의 수하들은 은하의 꽃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하의 예민한 촉수를 자극했다. 그녀는 수상한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을 감지하고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꽃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익명으로 도착하는 기부금과 자료들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한성그룹 내부의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경계하면서도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게임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USB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USB에는 김성철 부회장의 비자금 거래 내역, 해외 은닉 자산 목록, 그리고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태준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할까? 아니면 제3의 기관에 넘겨야 할까?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낼수록 그가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민을 잠시 친구의 집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김성철의 사람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사실에 아팠지만 그녀는 강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성철은 은하가 아들을 따로 보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은하가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고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은하를 직접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은하를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은하를 납치하여 USB를 빼앗고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성철이 은하를 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주변에 감시를 붙여놓았다. 그는 김성철의 수하들이 은하의 꽃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경고를 보냈다. 태준은 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은밀하게 사용했다. 그는 김성철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는 은하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은하는 태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성철의 수하들을 따돌리며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을 누볐다. 그녀는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그녀는 김성철의 수하들을 모두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면서도 그들의 움직임과 정보를 모두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반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USB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야 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신은하 씨,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공개하면 당신과 아이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태준의 목소리였다. 은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였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각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은하는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USB의 존재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정보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누구시죠?
은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 한태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은하 씨,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너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은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도와요. 당신은 제가 가진 비밀을 노리는 거겠죠? 당신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내가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이미 내 소나귀에 있었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김성철 부회장의 수하들을 따돌린 것은 당신의 능력 덕분이지만 그들이 당신을 놓친 진짜 이유는 내가 그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위치를 감지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지민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가 당신의 친구에게 연락해 그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하는 경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하면 당신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김성철 부회장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은하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는 김성철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6년 전 사고도 그가 나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그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당신과 내가 손을 잡는 것입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를 믿고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도망칠 것인가? 그녀는 아들을 생각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정의로운 삶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을 믿어볼게요. 은하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저를 배신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당신의 몰락은 곧 저의 몰락일 테지만 저는 당신의 위선적인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태주는 그녀의 말을 수락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은하는 자신이 숨어 있던 곳을 알려주었고 잠시 후 태준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홀로 차를 몰고 왔고 그의 얼굴에는 6년 전의 오만함 대신 진지함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은하는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가진 USB를 건넸다. 태주는 USB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안에는 그가 6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복잡했다. 김성철 부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한성그룹뿐만 아니라 정계와 관계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태주는 김성철이 자신을 노린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김 부회장은 태준을 제거하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하가 우연히 USB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태주는 은하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문제가 아닙니다.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면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자신의 분석 내용을 설명했다. 김성철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탐욕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탐욕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야 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생각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났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지혜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김성철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한성그룹을 부패로부터 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성철이 가장 탐내는 프로젝트, 한성그룹의 차기 신사업을 미끼로 삼기로 했다. 그들은 김성철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태주는 은하에게 그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가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은하는 거절했다. 저는 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노릴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곳에서 싸울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태주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나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태준에 대한 불신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과 아들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한 남녀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동맹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한태준과 신은하의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자 한성그룹 내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태준은 김성철 부회장과 그의 오른팔인 한민규에게 한성그룹의 차기 신사업인 퓨처시티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은하와 태준이 세운 치밀한 함정이었다. 퓨처시티는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프로젝트였고 김성철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미끼였다. 김성철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해하면서도 자신의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다. 그는 태준이 아직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퓨처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준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 프로젝트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부하들을 시켜 가짜 뉴스들을 퍼뜨렸다. 은하는 태준에게 받은 USB를 분석하며 김성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할지, 어떤 경로를 통해 돈을 빼돌릴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김성철이 손을 댈 모든 곳을 예측하고 그곳에 함정을 파놓았다. 그녀의 지혜는 태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마치 김성철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았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가진 모든 정보보다 강력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그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겁니다. 은하는 태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을 무능한 리더로 만들고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태준은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뒤통수를 쳐야 합니다. 은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은하의 계획대로. 태준은 김성철과 한민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퓨처시티 프로젝트에서 한 발 물러나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김성철은 태준의 이런 태도를 보고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정치권의 로비를 펼쳐 태준을 압박했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하락했고 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태준의 비서실장 최민혁은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는 총수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장님, 이대로 두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김성철 부회장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은하 씨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김성철이 그의 모든 죄를 한 곳에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각, 은하는 자신의 꽃집에서 조용히 김성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비자금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탐욕, 그의 약점,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비밀을.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김성철의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그것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김성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성철은 은하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네트워크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태준을 제거하고 한성그룹을 장악할 완벽한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태준이 무능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퓨처시티 프로젝트를 일부러 실패시켰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가 태준의 책임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자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태준은 최대 위기에 처했다. 김성철은 태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그를 그룹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모든 이사진을 매수했고 모든 언론을 장악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예상대로 이사회는 태준의 해이만을 상정했다. 김성철은 이사들에게 태준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자신이 그룹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하가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총수보다 더 단호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다. 김성철은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비웃었다. 저런 천한 여자가 감히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은하는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태준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USB를 태준에게 건넸다. 이사회에 보여줄 증거입니다. 태준은 은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는 은하가 자신을 믿고 이 자리에 와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태준은 은하가 준 USB를 들고 이사들 앞에 섰다.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화면에는 김성철 부회장이 퓨처시티 프로젝트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와 은하를 노렸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김성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은하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였다. 한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방금 상영된 영상은 이사들뿐만 아니라 김성철 부회장과 한민규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폭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성철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은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배신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가 가진 오만함의 가장 큰 패배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김성철 부회장과 한민규 전무는 한성그룹의 차세대 신사업인 퓨처시티 프로젝트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태주는 김성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공개했다. 그가 한 짓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만큼 거대한 규모의 범죄였다. 태주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그 자료에는 USB에 담긴 모든 내용과 함께 태준이 은밀하게 수집한 추가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김성철이 언론을 매수하여 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킨 증거, 그리고 태준의 사고를 조작한 정황까지 모두 공개했다. 김성철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 꾸민 짓이라고 태준. 네가 저런 천한 여자와 손을 잡고 날 모함하다니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추락했다. 은하는 그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광기 어린 외침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태주는 그런 김성철을 보며 비웃었다. 숙부님,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을 무시했고 이 그룹이 당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녀, 신은하 씨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태준의 말은 김성철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김성철은 은하가 단순히 태준의 내연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그가 숨겨온 모든 비밀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의 패배는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의는 은하와 태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이사들은 김성철과 한민규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잃었고 곧바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주는 은에게 다가갔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게는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결코 그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 그는 그녀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망설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과 지민이는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하는 다시 한번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신이 제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민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은하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다. 태주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와의 관계가 여전히 벽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 겁니다. 하지만 지민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은하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태준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맹 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한성그룹 이사회에서의 승리 이후 태주는 곧바로 김성철과 한민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의 비리와 범죄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한성그룹의 거대한 비리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성그룹의 총수 한태준과 그를 도운 정의의 여인 최은하가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총수를 구한 여인, 정의의 여신 등으로 칭송했다. 태주는 은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제안했다. 당신은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용기와 정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하는 거절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민이만 있으면 됩니다. 태주는 은하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확고한 가치관은 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자신의 아들, 지민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릴 준비를 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시했다. 그의 가족들은 지민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들이 은하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은하가 태준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경계했다. 태준아, 저런 천한 여자와 그 아이를 데려오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거다. 넌 이 집안의 총수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의 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제 아이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 씨는 저를 구해주고 이 그룹을 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는 은하를 데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은하는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이가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지민이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 어떤 비난도 내가 모두 막아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은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은 태준의 가족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태준의 어머니는 은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게 그 여자군.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하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비난에 은하는 태연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어머니를 더 자극했다. 그녀는 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을 멈춰 주십시오. 은하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태준의 단호한 말에 그의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권위는 은하의 강인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은하는 그녀의 아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태준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동반자였다. 가족들과의 대면이 끝난 후
은하는 태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항상 강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가 나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은하는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아이를 선택했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신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네, 좋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밤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6년의 시련을 거쳐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태준과 신은하의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모두가 미천한 배경을 가진 은하를 비웃었지만 태준은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동원해 은하와 지민이에게 당당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태준의 어머니는 결국 태준의 단호한 결정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은하를 온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은에게서 얻은 지혜와 강인함을 보며 그녀가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은하는 한성그룹 총수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꽃집을 운영했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그녀는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모든 것을 지켜나갔다.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태도는 한성그룹 내부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단순히 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그와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태준이 놓치는 부분을 채워주었고 태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략들을 제시했다. 태준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로 여겼다. 지민이는 이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 그는 아빠의 지혜와 엄마의 강인함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지민이는 엄마의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항상 소중히 간직했다. 그에게는 그 목걸이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가족을 묶어주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한편 김성철과 한민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권력은 사라졌고 그들의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들은 태준의 능력을 무시했고 은하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흐르고 태준과 은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밤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6년의 고통과 시련을 거쳐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은하의 꽃집에서 지민이와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태준은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은하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채워졌음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정의라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다.